노상원의 수사 2단 얘네들이 고문하고 허위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백 유도제를 썼다. 그 문건을 저희가 공개를 했었잖아요. 예, 했었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문상호가 또 진술을 했더라고요. 예. 문상호 진술 잠깐 좀 볼까요? 네, 노상원이 자백 유도제 검토를 직접 지시했다라고 네. 이렇게 국방부 특수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예. 부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기현이가 판결을 잘못했죠. 2024년 12월 2일 날 개헌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실제로 2024년 6월 달에 노상원이가 문상호한테 자백 유도제를 준비하라고 그래요. 와. 그러니까 이제 고문 이런 것은 이미 잘 알거든요. 노상원이가. 그래서 자백 유도제에 대해서 준비해보라 했더니 실제로 찾아요. 그래서 벤조디아제핀하고 티오펜탈 나트륨, 프로포팔, 케타민이 있는데 재고까지 확인을 해요. 재고까지. 그래서 이 벤조디아제핀하고 프로포폴하고 케타민은 국군통합병원에 있다. 그래서 이제 문상호의 동기되는 친구가 여기에 근무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 세 가지 종류는 국군통합병원에 있다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또 벤조디아제핀이 제일 문제인데 뭐냐면 나머지는 주사로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사니까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벤조디아제핀은 뭐냐면 알약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줘 패고 입 열어 임마 해갖고 집어넣고 물 부으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간편하냐고요. 그래서 줘 패고 별짓 다 하다가 개한테 너 물릴래 뭐 했다가 뭐 밤 안 재고 잠 안 재고 이게 이미 그 앞에 신체적 고문, 정신적 고문이 쫙 나열되어 있고 그래도 안 돼서 무저항 상태로. 무저항 상태. 무저항 상태로 뇌가 요구하는 대로 회유와 협박에 굴복하게 만드는 방법. 용도가 그거예요. 네? 무저항 상태로 만들어서 회유와 협박에 만드는 방법인데 벤조디아제핀은 군인들이 마구 쓰기 좋게 알약으로 돼 있다. 이게 무시무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유일하게 하고 싶었던 것은 딱 두 가지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 제거하고 차기 유력 대선 주자 이재명 대통령 제거하는 것. 딱 요건 하고 싶어 했어. 왜냐? 그 세력들만 사라지면 본인이 평생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제거 작업에 최윗선이 객관적 증거로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최윗선이 어디였는지. 대단한 사건이야. 객관적 증거로. 객관적 증거로. 네. 자, 일단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 가지고 최말단이 박상용. 그건 알고 있죠. 네. 근데 박상용이가 윗선을 아주 친절하게 다 브리핑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시 한번 보고 옵니다. 그때 저는 평검사였기 때문에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에게는 당연히 다 보고했고 그리고 나서 그 대검의 반부패부, 그다음 총장 이렇게가 주로 보고 라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조작 기소를 한 것이면 그분들도 다 나중에 같이 처벌받아야 되죠? 보고 다 했으니까. 네. 그렇지. 국민의힘. 팀끼리. 기가 막혀. 자, 일단은 검찰 라인의 최윗선, 총장까지는 정리가 됐죠. 네. 그런데 그 더 윗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제 새로운 문건 하나가 공개가 됐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2023년 4월 작성된 문건인데요. 문건 띄워주시죠. 자, 요거 보면 이제 쌍방울 그룹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을 싹 정리를 해놓은 거야. 사건 수사 상황.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이거 검사 이름 뭐 어떤 검사는 요런 거 정리했고 어떤 검사는 요런 수사했고 요런 성과 있고 요게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예. 요게 윤석열한테 매일같이 비공개로 2번씩 보고가 됐다. 라는 제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박성준 의원이 관련해서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 대장동 쌍방울 사건 등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하루에 2번씩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 그것도 비공식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제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아닙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 안 지금 봐- 보면은 수원지검 형사6부, 대검 밤부패부, 법무부 형사기획과 그리고 대통령실 공직경 비서관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렇게 저희가 제보를 받았는데 이시원 공직경 전 비서관님 합니다. 네.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거는 제가 본 적도 없고 뭐 대가를 받은 것도 없고 뭐 상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자 공방을 부인했습니다. 저 태국에 있을 때도 뭐 이렇게 말하면 또 국힘 의원님들 좀 뭐 화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여당했던 분들이 많은 좀 회의보다는 제의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야. 네. 근데 본인이 네. 자 일단 첫째 이재명은 관련 없다는 거야. 요거 핵심이야. 네.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회유 걸치고 가잖아. 근데 본인이 생각이 너무 센 발언을 제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도 그러니까 그래서 귀국했다는 이야기예요. 대박 사건 아닙니까 이거? 이게 대박입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그 진술로 나왔고 조사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조경식 부회장이 권성동과 만난 사진 보셨죠? 네. 예, 그때 저희가 그렇게 해서. 청문회 할 때 조경식 부회장이 권성동과 만났고 네. 그때 너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돈 얘기가 있었다라고 했던 것을 조경식 부회장이 그러니까 법사위가 그걸 청문회를 통해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상임위가 청문회라고 하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법사위에서 청문회라고 하는 걸 했고 그 청문회에서 그 장면이 나왔고 어제 나온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들으시면 좀 화가 날지 모르겠지만 네. 그 당시에 여당 의원들이 회유도 회유. 하고 제의도 와. 했다라고 하는 말을 진짜. 탁 걸쳐놓고 가죠. 자, 그럼 이게 네. 핵심이지. 그렇지. 이 사건은 이게 핵심 맞잖아요. 핵심이에요. 그러면 너무 큰 내용인데. 이걸로 보도가 도배돼야 되지. 예. 보도 없어. 근데 언론이 뭘로 도배한지 알아? 김성태가 나 연어술 파티 술 안 마셨다. 그걸로 다 도배돼 있어. 그거 좀 올려줘 보세요. 이거 봐봐. 이거를 헤드라인으로 다 이거만 뽑았다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술 안 마셨다. 진짜 나쁘지 않냐는 거야 나는. 이걸로 다 도배가 돼 있어요. 국정조사 청문회 나온 김성태 입국 전에 국민의힘에서 회유 있었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도 없잖아. 이것만 있단 말이야. 이것만. 자, 그런데 김성태가 술을 마셨다는 것은 회유의 정황 증거일 뿐이에요. 그렇죠.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는. 그런데 그마저도 수없이 많은 증거로 술을 마셨다는 게 증명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네.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김성태의 진술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의미 없어요. 그 리오남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날에 리오남은 필리핀에 없었다는 없었어요. 게 이제 결론 났어. 그것도 이제 의원님 그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어. 이제 그건 끝났어.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북 송금의 목적이 김성태 회장의 방북 비용이라는 게 내부 문건으로 이미 나와 있단 말이야. 그 서영교 의원님의 그 자료, 요거 딱 나와 있단 말이야. 더 이상은 설명할 필요 없어. 또 확실한 증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 네. 북한에서 대남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요. 북한에서. 대남 사업과 관련해서 그게 뭐냐?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라는 곳이야. 이게 조선 아태위구나. 조선 아태미 많이 얘기 나왔지. 네. 그런데 쌍방울의 나노스가 이제 주가 조작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 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히토류를 채굴할 수 있는 사업권을 받자. 뭐 이런 이제 협약을 맺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 계약을 할 때 계약금으로 그게 이제 500만 달러 주기로 한 문건이 또 있어요. 아, 계약금으로. 딱 있습니다. 딱 있잖아. 네. 끝난 거야.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대북 송금은 수사할 것도 없어 이제. 끝. 끝. 저 사람들이 증거로 다 배제한 것만 싹 모으면 그게 사실이에요. 네. 그걸로 끝이에요. 증거는 쫙 찔해.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거죠. 네.
피고인이 새삼 강조한 검사 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법무부의 영문 표기가 Ministry of Justice, 정의부라는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배 검사들에게 검사 선서를 다시 읽어보라고 각별히 당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목도하고도 눈을 질끈 감은 채 한 배를 탔습니다. 정의와 인권,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 같은 것은 피고인의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가 끝나기 무섭게 과천 법무부 청사로 곧장 달려가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내란의 구체적 실행을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조목조목 지시하였습니다. 12월 3일 밤 피고인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후속 조치에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 행위를 직접 목도한 후 지휘 감독 대상인 검찰총장과 세 차례에 걸쳐 통화하면서도 범죄 대응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인할 뿐 윤석열로부터 받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통화였음이 자명합니다. 검찰총장은 12월 5일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 개시를 공표합니다. 12월 3일과 12월 5일의 차이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이 실패했느냐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엄 선포를 적극 만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표리부동이나 언행 불일치, 이중성이나 책임 회피를 넘어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한 범죄 행위일 따름입니다. 우리 국민은 암울한 현대사를 통해 국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한 권위주의 정부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도 법의 외피만 빌려 독재를 민주정인 양 정당화한 사례를 익히 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를 정당화하고 국민을 속인 노련한 법 기술자들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피고인도 윤석열의 내란 과정에서 충실한 집행관이 되기를 자청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장관의 업무라는 부끄럼과 염치도 없는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같이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시길 요청합니다. 피고인 박성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는데 진짜 네. 네. 마지막까지도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더 봐줄 수 없는 게 눈물을 흘리는 와중에도 거짓말로 일관한 거야. 나는 그거 정말 이분들한테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과 요구하면 안 돼. 반성을 요구하면 안 돼. 어차피 변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그 상황을 막지 못하고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생을 깡그리 부정하는 특검 측의 후배 검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니 개인적으로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특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내란 행위를 공모하거나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이 법정에 현출된 여러 증거들을 형사법 원칙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주셔서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대. 그런데 눈물을 흘려. 내가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막지 못한 거는 미안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책임과 처벌은 받지 않고 감정에 호소하려고 하는, 정말 저는 마지막까지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양심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보셨습니까? 화면상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눈물 나왔다고 표현하시길래. 네. 제 화면이. 네. 그 판사들은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을 무수히 많이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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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단 말 속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설득했는데 실패했다. 네. 윤석열을 설득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실패했다. 설득은 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설득을 아예 안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저도 그렇게 특검도 봅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작위에 의한
네. 헌법 파괴를 지적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김경환 판사가. 네. 지금 박성재는 본인이 뭐가 잘못했는지 저 논고의 핵심이 뭐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변명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거짓말하느라고. 사실은 저 논고문 중에서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 박성재하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은 저 내란 범죄를 진압해야 되는 범죄를 수사해서 처벌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자로서 검찰총장과 통화를 했는데 맞아. 니네는 수사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고 뭐냐면 박성재는 제가 설득을 했는데 못 막았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돌아와서는 그렇지. 저거